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브로입니다. 빠르게 전해드릴 속보가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방금 FOMC 회의가 열렸죠. 정확하게 0.25%의 금리가 또 한 번 인상이 됐어요. 얼마 전 영상에서도 0.25%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추셨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공부하셨던 이유 때문이겠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FOMC 회의를 볼 땐 금리의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월의 발언도 매우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야 앞으로의 금리도 어떻게 흘러갈지, 그에 따라 자산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빠르게 정리해서 준비해봤어요. 재밌고 쉽게 공부해보러 가시죠. 자, 속보로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방금 전 0.25%의 금리를 또 한 번 인상시켰어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가 된 거거든요. 이거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이 5.5%라는 기준금리, 역사적으로 보면 2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루아침에 5.5%의 기준금리가 돼버렸죠. 앞으로 또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 또는 예금이자 같은 이런 금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린 22년간 가장 높은 기준금리인 시대에 숨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는 건 경제에 좋지 않다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방금 전까지 연준은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정을 내렸어요. 수많은 대화 중에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FOMC 회의가 9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9월에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9월에 또 그냥 올리진 않겠대요. 무작정 올리진 않겠대요. 9월 전까지 경제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 인상할 근거가 있다면 그럼 금리를 올리겠다고 확실히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9월 전까지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의 금리 흐름은 계속해서 나올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아침부터 정말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 파월의 언급들, 사실 비둘기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어젯밤 파월의 행보는 저는 딱 중도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둘기적이지도 않고 매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딱 정도를 지키고 싶어 했던 연준을 엿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젯밤 FOMC 회의에서 파월의 말을 듣고 어떤 전망을 갖게 되셨나요? 길이 좀 보이셨나요? 빠르게 달팽이의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아마 많이들 예상은 하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이번 금리 인상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거잖아요. 솔직히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 거다라는 말을 안 해줄 거라는 건 솔직히 우리 모두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리 얘기한다는 건 인플레와의 싸움을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보니까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예상처럼 딱 중도파의 성격을 보여줬는데 그냥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참고하겠다느니 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명쾌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기자들도 어제 파월한테 수백 번을 물어봐도 파월은 답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당연히 연준은 궁지로 몰려들어가는 건 피하고 싶어 할 거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비둘기파 쪽이든 매파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다음 회의 때 연준의 부담감은 정말 상당할 거예요. 나름대로의 재량권이 필요했었겠죠. 그리고 예상했던 말들, 인플레이션 낮아지긴 했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노동시장 강하다, 이런 뻔한 말들을 예상했었는데 그대로였어요. 회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멘트까지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이번 회의도 우리가 예상하던 뻔한 FOMC 회의였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힌트는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의 경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에 따라 금리가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인상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조만간 GDP 발표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젠 굉장히 주목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 달부터는 줄줄이 나올 뭐 CPI 보고서라던가 고용 보고서 그리고 뭐 잭슨홀 미팅까지 이 모두 향후 금리 흐름에 연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까지의 FOMC 회의를 지켜보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어요. 과거에 위급할 땐 0.75%씩 크게 인상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엔 0.5%씩 금리를 인상시켰죠. 그러다가 0.25%씩 조금씩 인상시키더니 이제는 동결까지 적절히 섞어주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연준은요, 금리 인상도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인상을 시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조만간 이번 긴축 사이클에 최고점 금리를 맞닥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머지 않았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조만간 우리가 최고점 금리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연준은 그 최고점 금리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최고점 금리가 뭐 사실 지금 5.5%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을 거고요. 5.75%까지 9월 달에 올라가면서 9월이 최고점 금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재수 없으면 뭐 11월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연준은요, 이번 회의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고 금리가 과연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캐치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얻을 수 있었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도 일정한 간격이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금리 인하 사이클도 일정한 간격을 두며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최고점 금리가 뭐 현재일지 9월 달일지 11월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과거 2006년도에도 긴축 사이클이 존재를 했었잖아요. 이때 연준은 최고점 금리를 찍고 약 9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 동결이 되는 구간이 꽤 길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회의는 파월이 너무 중도파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언제가 될지 사실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진 상태거든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파월이 중도파가 되면서 더 애매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오늘 공부는 성공적인 겁니다. 향후 9월이든 11월이든 언제든 연준이 금리 동결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그 시점의 금리가 최고점 금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요. 사실 이 질문에는요, 전 세계 돈을 주물럭거리는 연준조차 당장 답을 내려주진 못할 거예요. 연준도 지금 분열 중인 상태잖아요. 한쪽 위원들은 금리를 계속 올리자고 소리내고 있고 한쪽 위원들은 또 금리를 더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한마디로 연준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어제 회의 때 파월은 그 어느 파도 아니었습니다. 딱 중간을 지키는 중도파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해 두자고요. 앞으로 정말 긴 과정이 될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고금리 수준에서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지루한 순간과 싸우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린 현재의 금리가 최고금리인지 아니면 9월이 최고금리가 될지 11월이 최고금리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최고금리 이후에 금리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도 동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이 지루한 고금리 동결 상태의 구간을 침체 없이 빠르게 견뎌낼 수 있을지 침체에 빠지게 될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동결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면요. 연준은 또 일정한 구간을 만들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마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때와 똑같이요. 실제로 금리 동결 구간을 거치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처음엔 0.25%씩 금리를 살살 내리면서 간을 보겠죠. 그러다가 경제가 높은 금리 때문에 조금씩 힘들어지게 되면은 0.5%씩 조금 더 많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0.75%씩 금리를 확 내려버리겠죠. 이번 금리 인상 때와 비슷한 흐름이겠죠. 이런 게 어제 회의를 지켜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거든요. 구독자분들은 어제 회의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제 의견에 혹시 동감하시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머리 하나보다는 이 30만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게 저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FOMC 회의는 매우 중요한 경제 이벤트다 보니까 이 아침에 또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대한 속보로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